이제 이동통신에 대한 얘기는 다 이제 끝이 났고 또 새로운 챕터를 이제 하게 됐죠. 이제 이 책에서는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진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5장의 컴퓨터 통신을 좀 이제 하고 뭐 이거는 2차 시 지금 배우는 요 2차 시와 3차 시의 그 두 차시를 걸쳐서 간단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 뭐 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뭐 와이어리스 랜이 좀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현재 있는 것도 뭐 간단히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과거에 또는 뭐 현재까지 포함해서 어떤 그 이동통신의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이제 발전돼 왔는가 이런 얘기를 조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. 그래서 요번 이제 요 11주차 있죠? 요거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컴퓨터 통신이라는 거는 뭐 아마 이제 이런 내용들은 뭐 웹에서도 뭐 조금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보 보호 개론에서도 좀 배울 수 있고 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이제 주로 네트워크 개념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뭐 여러분들이 아마 그 OSI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봤죠? 뭐 7개의 계층을 통해서 데이터가 이제 뭐 전송된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이제 OSI 관점에서의 네트워크 그런 개념들을 좀 공부를 잘 한번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들만 잘 뭐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인터넷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요 TCP/IP라는 이런 이제 개념의 그 프로토콜이죠. 이런 이제 규약 이런 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사용하게끔 되는데 저런 TCP/IP라는 저런 규약이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 OSI라는 계층이 있는데 계층에서 또 어디에 해당되는지 뭐 어떤 것인지 뭐 그런 얘기를 간단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인터넷에서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인 TCP/IP를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.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www라고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게 이제 탄생이 되기 시작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뭐 검색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탄생되는 거, 그게 이제 요 www라는 그런 이제 서비스 때문에 뭐 대중화가 가능하게 됐다. 그런 얘기가 좀 써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뭐, 이메일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뭐 그런 내용일 거고, 서비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몇 개 이제 골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 이메일 뭐 당연히 잘 아시고, 요 POP3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잘 많이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, 요 아웃룩, 또 뭐, 메신저, 뭐 페가수스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또 별도의 그런 프로토콜이 또 있는 게 있고요.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FTP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많이 들어봤죠. FTP가 이제 파일 전송할 때 쓰는 또 통신 규약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FTP를 활용한 그런 또
전송하는 거를 과거에는 좀 했었는데 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아까 이제 www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했었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www는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. 이게 이제 HTTP에 대한 얘기인데,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텍스트에 대한 것들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넘길 수 있게끔 되는 거라면,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순차적이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.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내용을 읽을 때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된다면 이제 텍스트 구조인데, 하이퍼텍스트는 읽다 보면은 뭐 또 어딘가로 이제 넘어가서 거기 뭐 그 중요한 워드가 있으면 거기를 클릭하면 또 어디로 가고 싶고 뭐 이런 또 기능들이 필요하잖아요. 그런 기능들.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, 근데 내가 좀 사용자가 편리하게 조금 이제 필요한 곳을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게 이제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통신 규약을 HTTP라고 한다.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볼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뭐 크게 두 개로 많이 사용하잖아요.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넷스케이프.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끔 있는데, 이런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인터넷 이제 검색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준다.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URL에 대한 것도 뭐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이제 요게 이제 뭐 저장하는 그런 이제 뭐 경로를 알려주는 건데, 요게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뭐 주소가 되겠습니다.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자료 전송 방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HTTP,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. 하이퍼텍스트.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인데, 만약에 내가 파일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요 HTTP 대신에 뭐 FTP를 이용해서 또 파일 보내는 프로토콜에 대한 걸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거고, HTTP도 뭐 요새는 이제 또 HTTP를 사용하기도 하고, 또 뭐 HTTPS라고 이렇게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뭐 구글에서 이제 이걸 많이 권장을 하는데, 이 S가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security라고 해서 보안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러한 거를 이제 넣어서 좀 더 이 보안을 잘 되게 할 수 있게끔. 과거에는 이제 전자상거래에서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, 뭐 일반 이러한 이제 뭐 어떤 자료를 보낼 때에도 보안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기능들이 들어가야 됩니다. 뭐 개인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누설되거나 또 중요한 문서가 또 해킹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큐리티 기능을 집어넣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뭐 잘 아실 거예요. 이제 이렇게 쭉 이름들이 있으면 요거는 호스트 이름이 되고, 연세, 요거 이제 학교 이름을 이제 뭐 한번 써봤는데 어느 소속이고,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거는 학교다. 그 다음에 나라.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더 들러붙으면 자료의 위치가 어디고, 그 다음에 형태가 HTML로 돼 있다.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이제 URL 뭐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서 그냥 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. 서버의 종류와 기능,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통신 프로토콜을 이제 볼 건데,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실은 데이터 통신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프로토콜을 뭐 일부분 배웠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죠. 뭐 이제 이따가 내용을 보면 좀 아시겠지만,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. 컴퓨터 사이에서 정보를 잘 주기 위해서 근데 형태를 어떻게 하고, 코드는 어떻게 만들고, 그 다음에 요 전송 방식은 또 어떻게 하고, 뭐 오류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잡고,
흐름 제어는 어떻게 하고,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죠. 그죠? 요런 내용들이, 그 통신 이제 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그런 내용들을,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쭉 보낼 때 순차적으로 어느 단계에서는 뭐 오류를 이제 잡고, 또 흐름 제어는 어느 단계에서 하고, 코드는 어디서 하고,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체계화시켜서 한번 이제 볼 겁니다. 뭐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런 체계적인 내용을 보지는 않았고, 이런 그 전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, 이런 거는 배웠잖아요. 근데 그런 전송이 어느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이미 익히 많이 배운 내용들이다. 뭐 100%다 배운 건 아니지만 많이 배운 내용이죠. 뭐 여기 코드화 이런 거 배웠잖아요. 그죠? 부호화하는 것도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, 전송 방식에 대한 것도 배웠죠. 오류 우리가 또 체크하는 거 배웠죠. 흐름 제어도 배웠죠.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이제 또 그 단계별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형식이 있고 의미가 있고 타이밍 세 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, 형식은 이제 뭐 사양이나 부호화하는 방법, 뭐 요거 부호화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웠죠. 뭐 이런 것들이 형식이 될 거고, 의미라는 거는 이제 이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의미라는 구성 요소에 담았습니다. 이건 다 이제 배운 거잖아요. 오류 제어, 동기 제어, 흐름 제어. 이런 이제 이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이냐,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의미라는 그런 그 구성 형태에 그렇게 이제 다루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, 이 타이밍은 이제 얼마나 이제 빠르게 보낼 것이냐, 그 다음에 순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보내게 할 것이냐, 뭐 그런 것들을 본다 이거죠. 그러니까 타이밍은 속도와 순서를 보는 거고, 의미는 제어 정보를 주는 거고, 형식은 사양과 뭐 부호하는 방법을 보는 것이다. 이렇게 요 세 가지 구성 요소에서 이제 얘기하는 요 핵심 키워드,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기능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. 저 기능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, 요 기능에 대한 거가 쭉 넘어가서 이제 여기 5-3이 OSI 7 레이어, 요 이제 여기 나오죠. 여기에서 7개 계층에 대한 요 그림이 나와요. 요걸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5장에서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마 요 OSI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요 OSI 구조가 7개 계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따로 드릴 건데, 이 왼쪽에서 이제 이렇게 쭉 보내는 어떤 과정이 하나 있고, 오른쪽에서 받는 과정이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위에 단부터 쭉 이렇게 이제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. 송신이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, 다시 이제 요까지 이제 간 다음에 이제 통신 뭐 경로를 통해서 뭐 와이어나 뭐 아니면 뭐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갑니다. 가서 이제 받은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이제 다시 이 수신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송신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씩 자꾸 이렇게 들러붙어요, 그죠? 이렇게 뭐 하나씩 붙죠. 이렇게 이제 하나씩 다 붙여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캡슐화라고 얘기하는데, 이렇게 붙여서 보내게 되면 나중에 수신단에서는 이렇게 붙인 것들을 다 하나씩 떼야 돼요.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반송파를 실어가지고 변조를 시켜서 보내게 된다는 걸 배웠잖아요. 그리고 나서 수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? 반송파를 제거해야 되잖아요. 그죠? 다시 원래대로 데이터를 복구시키기 위해서. 그거와 똑같이 이 단계별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들이 뭐 하나씩 뭔가 자꾸 들러붙어 있게 되는데, 그거를 이제 하나씩 떼서 이거를 뭐 우리는 디캡슐화라고 하나요? 뭐 그런 이름으로 떼서 이제 원래 데이터 이제 갈 수 있게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여기가
뭐 7계층, 6계층, 5계층, 4계층, 3계층, 2계층, 1계층 이런 식으로 7개 계층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OSI 7 레이어라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런 개념을 조금 잡아주시는 거가 이 5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그 기능에 대한 것을 한번 잠깐 보면요.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이제 분할하고 조립하고 뭐 이런 이제 기능을 이제 한다 이거죠. 그 우리 저 위에 7계층부터 이렇게 쫙 이제 데이터들이 막 그 뭔가 들러붙기도 하고 그죠? 그 다음에 막 쪼개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메시지라는 이제 그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가 이제 이렇게 분할이 좀 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분할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메시지대로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조립이 되겠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요 뭐 패킷하고 프레임, 뭐 비트 이런 거는 이제 뭐 용어를 좀 배우셨을 것 같아요. 네, 그런데 이제 요 패킷하고 프레임이 약간 뭐 헷갈릴 수 있는데 데이터들이 어떤 이제 그 뭐 어떤 그룹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 하나의 덩어리 데이터를 혼자 보내지 않고 뭐 10개, 15개 이렇게 묶잖아요. 예, 그 묶는 거가 이제 패킷이라는 형태로 묶는 경우도 있고 프레임으로 이제 묶는 경우가 있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갈라지는 거이면서 뭔가 들러붙어서 이제 될 수도 있는데 요거 한번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제 그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. 요 그림을 한번 이제 볼 건데 이제 여기 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. 뭐 이 글씨가 한번 나중에 이제 잘 써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면 뭐 응용이라는 게 있죠. 이 계층, 응용 계층, 그 다음에 표현 계층.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층이 있고, 그 다음에 세션이 있고, 그 다음에 전송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렇게 있고, 데이터 링크 이렇게 있고, 물리 계층 이렇게 이제 7가지의 계층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요거는 각각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뭐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요 응용 계층에서부터 요 네트워크 계층 뭐 이제 맨 위에 이제 그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이제 뭔가 데이터가 이제 막 그 들러붙게 되겠죠. 이렇게 이런 값들이 이렇게 이제 붙죠. 이렇게 헤더로 그렇게 이제 들러붙으면서 하나의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이제 우리는 패킷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요 데이터 링크에서 여기 뒤에 뭐가 또 이렇게 들러붙어요. 그래서 이 데이터 링크에서 그러니까 해당되는 게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은 요 뒤에 요 꼬리 부분에 이렇게 뭔가 들러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 밑에 물리 계층으로 내려가면 이제 비트 단위로 또 이제 이렇게 나눠집니다.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 거죠. 메시지라는 이 어떤 거를 이렇게 패킷으로 이제 바뀌고 프레임으로 바뀌고 비트로 바뀌고. 근데 이 패킷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뒤에 꼬리가 없잖아요. 그죠? 저 앞에가 있잖아요.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앞부분에 대한 저 들러붙어 있는 헤더가 소프트웨어적인 주소를 이제 알려주게 되어 있으면 이 프레임에서의 앞부분은 하드웨어에 대한 주소를 알려줍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여기 밑에서
물리 계층에서 이제 막 케이블이나 와이어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보낸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적인 걸로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링크에서 주소를 붙여줍니다. 그리고 이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 뒤에 뭐 테일, 꼬리 이렇게 이제 추가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패킷은 뒤에 꼬리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고 프레임은 꼬리에 대한 정보가 있다. 그리고 패킷에 대한 저 앞부분에 뭔가 써져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걸 알려주는 건데 이 프레임은 하드웨어적인 걸 알려준다. 그래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놈이 그 물리적인 어떠한 전송 매체를 통해서 가기 위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거를 좀 약간 이제 관련을 좀 주는 거죠. 그래서 뭐 요 메시지, 패킷, 프레임, 비트 요 얘기가 나와 있길래 이렇게 한 거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이게 이제 송신하는 거죠. 다시 수신하려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네, 그래서 이거를 뭐 분할도 하고 조립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아까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실 5-3 얘기지만 5-2하고 3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. 이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기능에 대해서는 요것도 말씀을 드렸죠. 정보의 캡슐화. 캡슐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헤더 하고 이제 여기 뒤에 꼬리 뭐 테일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트레일러라고 써 있네요.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담아서 보내는 거죠. 캡슐화 시키는 거죠. 그래서 앞과 뒤에 붙이는데 뭐 목적지가 어딘지, 뭐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,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여기 담는 거죠. 그래서 아까 또 잠깐 이제 그림을 연결해서 자꾸 봐야 되는데, 이거를 보시면 이 그림이 잘 보이려나요? 뭐 좀 더 키울까요? 그림만 좀 더 키우면 200 정도 하면 너무 크고요. 조금 더 뭐 그냥 이거 이렇게 키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? 네, 뭐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또 조금 더 줄여서 여러분 뭐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헤더가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이니셜은 여기 있는 이름을 따라서 한 겁니다. 응용이니까 어플리케이션, 뭐 표현은 프레젠테이션, 뭐 이건 세션이니까 S. 그래서 요 어플리케이션 헤더,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헤더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름들이 이렇게 따라 붙는 거죠. 그런 거가 있고요. 다시 이제 크기를 좀 줄여서 OSI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.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보에 캡슐을 한다, 그죠?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 보면 연결 제어, 뭐 흐름 제어, 오류 제어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한 용어도 있어요. 보면 흐름 제어, 이거 우리 옛날에 뭐 스탑 앤드 웨이트 이거 배웠죠? 그 다음에 슬라이딩 윈도우 이런 거 배웠잖아요, 그죠? 뭐 이 배운 내용이 이제 흐름 제어에 해당되는 거고, 오류 제어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웠어요. 뭐 여기는 이제 오류 제어에 대한 거는 블록섬하고 CRC 두 개만 나와 있지만 페리티 체크, 뭐 블록섬, CRC 뭐 이런 오류 제어가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계층에 해당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. 동기화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웠죠, 그죠? 동기화, 뭐 동기, 비동기, 뭐 이런 방식들이 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 계층에 이제 해당되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요 정보의 여기 캡슐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또 보면 요 그림을 보면
이렇게 이제 뭔가 좌우로 이렇게 막 들러붙어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요 7계층부터 여기 위에가 7계층이에요. 밑에가 1계층이고 7, 6, 5, 4, 3, 2 7부터 2까지가 캡슐화가 되어 있죠. 이제 물리계층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전송 매체에 통해서 데이터들이 쫙 날아가야 되니까 여기에는 이제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요 7계층부터 2계층까지 요 6계층이 캡슐화 되어 있다. 예. 또는 다시 이제 원래대로 또 디캡슐화 된다. 예. 그렇게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그런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한 거를 조금 이제 연결해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동기화 말씀드릴 순서 제어. 예.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. 순서 제어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멀티플렉싱이 이제 순서 제어라고 이제 나와 있네요. 예. 이런 내용. 예. 그래서 요 배운 내용들이 이제 서로 연관이 돼 있는데 그 다음 차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느 계층에 이제 포함되고 또 계층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또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더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